본인도 모르게 이제 뭐 상처 났지만 증상이 별로 없으실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치유가 될 수 있지만 통증도 심하고 출혈도 있고 변 보실 때마다 매번 힘드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대장문 질환을 마법사처럼 해결해 드리고 싶은 청주 서울상 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현입니다. 오늘은 치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치열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정보도 이제 그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영상 하나로 치열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보면서 또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뭐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질문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치열 증상에서 이제 배변 후 항문 주위를 잘못 닦으면 치열이 발생한다.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치열은 말 그대로 이제 항문의 찢어짐입니다. 그래서 그 항문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있는 그 항문 주위 피부뿐만 아니라 그 안쪽으로도 해서 이제 그 점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찢어질 수가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그 점막보다 더 깊게 근육층까지 이렇게 그 손상되거나 아니면 그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치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충격이나 아니면은 그 열상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된 그 치열의 원인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변을 정상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이 항문의 힘, 관략근의 힘이 조금 이렇게 세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대변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치열, 즉 항문의 상처, 찢어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항문 주위를 잘못 닦으면 치열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휴지로 과하게 닦는다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변비 때문에도 이제 대변이 내려올 때 확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설사나 이렇게 변을 자주 보시고 나서 휴지로 자주 닦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찰과상이나 이런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처럼 항문 주위를 잘못 닦으면 치열이 발생한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면 치열이 발생한다. 이런 질문인데 자전거도 이제 앉는 그 자리가 이제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방석이나 이런 데 앉게 되면은 이제 푹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그 체중을 넓은 곳에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문으로 가는 그런 압력이나 이제 그 프레셔 같은 경우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그 자리에 자기의 그 체중을 온전히 담아야 되고 또 그 압력이나 힘이 항문 쪽에 많이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많이 타면은 치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전거를 탄다고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럴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자전거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치열이 굵은 변을 자주 봐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그 항문 쪽은 그 관략근이 어느 정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과도하게 많이 이제 팽창되거나 이제 많이 열리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점막 손상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굵은 변을 자주 보면은 치열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자주 보는 경우, 뭐 설사나 이런 것처럼 묽은 변을 자주 보는 경우에도 물론 변비가 아니더라도 치열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치열은 자연 치유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급성 치열, 만성 치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급성 치열 같은 경우는 증상이 그러니까 뭐 통증이나 이런 그런 상처 생기는 게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저희가 급성 치열이라 얘기하는 경우고, 이게 뭐 2달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이 상처가, 치열이란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나, 또 하나는 증상이 뭐 경미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상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상처는 붙습니다. 그게 항문 쪽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쪽, 외상이나 뭐 수술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염증이 심했던 조직들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같이 붙인 다음에 봉합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염증이 있던 조직들은 흔히 세균이나 농약을 발라놓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꼬맨다 하더라도 다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심하거나 농약이 심했던 자리들은 저희가 병변을 제거하고 나서 오픈을 시켜놔야지 안쪽에 있는 염증물도 빠지고 새살이 돋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밖에 외부에 있는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봉합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병변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므려 놓게 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붙을 수 있는 그런 그 찬스나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처가 빨리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항문도 이렇게 계속 오므려 있기 때문에 경미한 상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상처에는 본인도 모르게 이제 뭐 상처 났지만 증상이 별로 없으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치유가 될 수 있지만, 뭐 치열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병원에 실제로 오실 정도라고 하게 되면 결국 통증도 심하고 출혈도 있고 변 보실 때마다 매번 힘드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대장문외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치열은 통증이 없음 심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항문 쪽 질환 중에 이 통증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의학적인 지식을 학생 때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어떤 이 세트처럼 항문에 출혈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은 치열이 많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얘기도 많이 의심되는 거지 무조건 통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치열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그 환자를 진료를 하고 환자분들 만나다 보면은 치질이나 이렇게 돌출되거나 이런 증상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항문경이나 초음파 이런 거를 검사하다 보면은 의외로 그 치질 말고 다른 쪽에, 다른 부위에 이렇게 치열 같은 찢어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이런 치열에 대한 증상, 뭐 통증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치열이 있어도 통증을 적게 느끼시거나 오히려 모르고 계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열은 통증이 없으면 심하지 않다,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치열은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치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상이 이제 뭐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급성 치열이라 얘기하죠. 이제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한 2, 3주 정도 이제 그 약이랑 연고 그다음에 좌욕을 통해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그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결국 찢어지는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아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문 쪽 관련된 약도 같이 처방을 해야 되고, 변비약이나 아니면 식이섬유 이런 걸 통해서 변을 좀 무르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 치열이라는 상처가 빨리 날 수 있기 때문에, 치열이 진단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급성 치열 같은 경우 또 경미한 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치열 수술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항문 쪽 질환, 그러니까 뭐 치열 수술뿐만 아니라 뭐 치질, 뭐 치료 여러 가지 항문 쪽 질환들이 수술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뭐 평상시에 그 식생활 습관이 이제 잘 되셔야지 그 향후에 재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이섬유나 아니면은 뭐 야채 과일 같은 것 좀 많이 챙기시고, 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1에서 1.5리터 이상 충분하게 잘 드시고, 운동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대변이 내려가는 부분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 아무래도 항문 질환 수술, 또 치열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치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항문 질환, 특히 뭐 치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 치열, 대장문 질환도 마법사처럼 해결해드리고 싶은 청주 서울아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